제가 리뷰하면서 평점을 매기지는 않는데 이 영화는 평점을 매기고 싶습니다. 별 5개 만점. 뱀파이어 소재로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의 영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해서 영화가 다 끝난 후부터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얼떨떨한 기분이에요.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영화 다크나이트?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영화에 압도되는 느낌. 그 느낌이 다크나이트 봤을 때랑 좀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28일 개봉 뱀파이어 영화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크리드와 블랙팬서를 만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이 쿠글러 감독의 5번째 장편 연출작이네요. 데뷔작인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는 실화 바탕의 영화였고, 크리드는 로키 시리즈의 스핀오프, 그리고 블랙팬서 1, 2편은 MCU 영화입니다. 5번째 작품인 시너스 죄인들은 실화나 시리즈 기반이 없는 이 감독이 처음으로 만드는 독립된 오리지널 스토리의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각본도 감독 본인이 다 썼고요. 그래서 감독의 이전 4작품들과 비교하면 느낌이 다른 게 확실히 있어요. 이미 월드와이드 13억 불 흥행을 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그런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이번 작품 시너스는 제작비도 더 적게 들었고 이야기의 스케일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만든 대작이라는 느낌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상영 등급이 1000불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블록버스터 상업영화 느낌은 그다지 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야 흥행 대박 났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흥행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흥행하는 상업영화 느낌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일단 보러 가시면 정말 예상 밖으로 장르 영화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동네에 가까운 영화관에서 조조로 빠르게 보고 오느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보러 가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분량이 있습니다. 뭐 대형 액션 영화의 스펙터클한 빅신 같은 그런 건 없지만 시각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일단 일반관에서 보고 왔지만 이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보실 예정인 분들은 아이맥스로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는 미국에서 4월 18일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달 반 정도 늦게 개봉을 한 거고요. 미국에서 R등급 받은 호러 영화인데 무려 2억 5천만 불의 흥행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관객 평가, 전문가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라이언 쿠글러 감독 모든 작품들이 다 평점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흑인 감독이라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블랙팬서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대해서 뭔가 좀 거품 같다 그런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실력이 뛰어난 감독인 건 맞지만 저런 평점이나 흥행에 대해서는 고평가다, 살짝 거품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시너스 이 영화가 미국 개봉 후 평가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를 보고 아무렴 라이언 쿠글러 감독 영화라면 당연히 저런 평점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시큰둥한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영화를 보러 가면서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와, 제가 리뷰하면서 평점을 매기지는 않는데 이 영화는 평점을 매기고 싶습니다. 별 5개 만점.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잡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영화가 뱀파이어 소재거든요. 뱀파이어 소재로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의 영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해서 영화가 다 끝난 후부터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얼떨떨한 기분이에요.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영화 다크나이트?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영화에 압도되는 느낌. 그 느낌이 다크나이트 봤을 때랑 좀 비슷해요. 5월달에 극장 개봉 영화가 대박이네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 이어서 시너스까지 이런 초대박 영화를 5월에 2편이나 보게 되네요. 이 두 영화가 올해 지금까지 본 영화 중 최고이고 연말에 2025년 한 해 전체 베스트를 매기게 되면 두 편 다 최소 탑5, 어쩌면 탑3에도 넣을 만한 영화들이거든요. 두 영화의 우열은 좀 가리기 어려운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볼 때는 되게 눈물 날 것 같고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시너스는 말했듯이 다크나이트를 봤을 때처럼 영화에 압도당하는 느낌. 그런데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건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순위 콘텐츠를 하게 되면 시너스를 좀 더 높은 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을 스포일러 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늘 그러듯이 이 영화도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러 갔습니다. 감독이 라이언 쿠글러, 그리고 출연 배우는 마이클 B 조던, 헤일리 스타인펠드, 뱀파이어 소재의 시대극 공포 영화, 딱 여기까지만 알고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없이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던 게 마이클 B 조던이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1인 2역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누가 마이클 B 조던인지 초반에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둘 중 하나가 마이클 B 조던일 텐데 둘 다 마이클 B 조던처럼 보이네? 어디서 엄청 닮은 배우 잘 데려왔구만. 그런데 알고 보니 1인 2역이었다. 영화를 한 3분의 1 정도 보고 나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1인 2역인데 둘이 같이 나오는 장면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찍었더라고요. 아무튼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한 두 명의 캐릭터는 쌍둥이에요. 한 명은 스모크, 한 명은 스택이라는 이름입니다. 1930년대 미시시피가 배경입니다. 19세기에 이미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짐 크로우법이라고 해서 미국 남부에서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여기저기 보이는 백인 전용 간판들,
흑인들, 그리고 모카밭에서 일하는 흑인들, 그런 장면들이 배경으로 계속 나오고요. 스모크 스택 쌍둥이는 1차 대전에 참전했었고 최근에는 시카고에서 갱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가 시카고 생활 접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시작할 때 연도가 나오는데 1932년이었나? 금주법 끝물 시절, 그리고 시카고에서 갱 생활을 했으니까 알카포네 관련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 쌍둥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트럭에 한가득 술을 싣고 거액이 담긴 돈가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얻은 것들은 아니겠고 뭔가 범죄 같은 거 크게 한탕 저지르고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는 그 돈으로 어떤 건물을 구입해요. 그리고 거기에 음악 주점을 열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약간 만화 원피스처럼 그 주점에서 같이 일할 동료들을 모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악 연주가, 요리사, 바텐더, 문지기 등등. 쌍둥이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동네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라서 동료도 빨리 구합니다. 이 영화 내용이 딱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건물을 오전에 계약하고 그날 밤에 바로 주점을 열어요. 일처리 너무 빠르죠? 주점을 열기 전까지 낮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다 흥미진진해요. 이 낮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의 분량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체감으로는 영화의 3분의 1 이상, 한 40%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파트의 내용은 약간 마틴 스콜세지 영화 느낌도 납니다. 그렇게 나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슬슬 하늘이 황혼을 띠고 있을 때 처음으로 뱀파이어가 등장해요. 이 뱀파이어는 백인입니다. 물론 처음 등장할 때는 뱀파이어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데 몸에 막 화상을 입은 상태야. 그 상태로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집에는 백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하얀색 두건이 있어. KKK단이죠. 몸에 화상을 입은 남자가 지금 원주민들한테 쫓기고 있다, 좀 도와달라 라고 부탁하니까 이 부부는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그 남자가 백인인 걸 보고 도와주죠. 나중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와서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 부부는 백인만 우리 편이니까 거짓말을 하고 원주민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후 집안에서 정체를 드러내 뱀파이어에게 희생이 되죠. 한편 쌍둥이는 주점을 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쌍둥이 말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쌍둥이의 사촌 동생이고 세미라는 이름입니다. 세미는 기타로 블루스 음악 연주하는 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요. 세미가 주점에서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천부적인 재능의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서 영혼을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과거의 영혼뿐 아니라 미래의 영혼까지. 그래서 세미가 노래하는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굉장한 순간들이 연출됩니다. 보면서 진짜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그런 장면이었고요. 음악이 과거와 미래의 영혼들을 소환하고 그와 함께 어떤 무서운 존재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언급이 되었거든요. 세미의 노래가 뱀파이어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처음 등장할 때는 한 명이었는데 그 KKK단 부부도 뱀파이어로 만들어서 이제 3인조 뱀파이어, 흑인들만 모여있는 음악 주점에 3인조 백인 뱀파이어가 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뱀파이어물로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점에 흑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계 2명이 있고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연기한 메리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메리는 백인이지만 흑인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하고 쌍둥이 중에서 스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더 위인가? 흑인 핏줄이 있다고 합니다.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라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3인조 뱀파이어가 주점에 오면서 그 후에 벌어진 내용은, 사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딱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리고 후반부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장면들은 살렘스로 비슷한 느낌도 좀 나고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를 안 할 거지만 뱀파이어 장르로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의외이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게 뱀파이어 장르로서의 재미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렸다는 점이에요. 제가 해외 어떤 리뷰를 보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훌륭한데 후반부에서 다소 장르적인 관습으로 빠져버린 게 아쉽다,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아쉽긴 뭐가 아쉬워, 오히려 좋아. 애초에 뱀파이어 영화인 거 알고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뱀파이어 장르스러운 재미가 굉장히 충실한 게 되게 의외로 느껴지고 그걸로 기분이 좋아진 게 좀 묘한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초반에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라든가 아니면 쿠글러 감독의 데뷔작인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처럼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주제에 집중하는 영화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파이어 소재는 약간 곁다리? 아니면 은유적인 측면으로만 그려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령 뱀파이어가 비중 있게 나오더라도 장르적인 재미는 좀 소홀하지 않겠나. 영화의 초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예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장르 영화로서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후반에 나오니까 와, 이 영화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가장 감탄한 건 타란티노나 로드리게즈식의 의도된 장르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하나? 이 영화도 불협화음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제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했던 세미의 노래 장면, 그 장면에서도 살짝 의도된 불협화음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각적으로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불협화음들이 하나의 영화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패러독스라고 해야 하나? 너무 많은 걸 담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해지는 영화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미국 내 인종차별과 흑인 사회의 역사, 그리고 뱀파이어 소재, 거기에 음악 영화로서의 측면까지 애매하게 다뤄지는 요소가 없어요. 이런 요소들이 뭔가 묘하게 불협화음 느낌을 내지만 장르적인 측면, 소재적인 측면, 주제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영화 한 편에 어우러져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하나하나가 다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느낌.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저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진정한 커리어가 이 영화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앞에서 이 영화에 압도되는 느낌이 다크나이트가 생각났다고 언급했는데 히어로 장르의 영화로 상업적인 정점을 찍고 그 이후 히어로 장르를 벗어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어온 놀라운 커리어를 보면 라이언 쿠글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일단 저는 이 시너스란 영화를 보고 난 후 앞으로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만큼이나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쿠글러 감독의 전작들에서 이어져온 것들이긴 하지만 시너스라는 이번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쌍둥이보다는 그 사촌동생 세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미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세미가 뱀파이어에게 맞설 때 주기도문을 읊어요. 그런데 그걸 뱀파이어가 막 조롱하면서 따라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압하던 자들이 가르쳐준 것을 참 열심히도 따라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요. 비단 흑인뿐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억압에 몰려있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일탈적 행위, 역사적으로 봐도 죄인이라고 불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죄라고 불리는 행위들을 저지르게 되는 구조는 계속 존재해왔잖아요. 영화 제목이 시너스지만 죄인이 되지 않는 삶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특정 행위들을 악마화하고 죄인화하는 그런 억압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실 때 알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중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포영화이고 장르적인 재미는 충분하지만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강도 높은 점프 스퀘어가 몇 번 있습니다. 특히 영화 시작하고 초반에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반에 살짝 긴장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쿠키 영상 무려 2개, 엔딩 크레딧 초반에 하나 있고 크레딧 다 올라간 뒤에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쿠키는 진짜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쿠키는 내용상으로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쿠키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뱀파이어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뭐 렛민이라던가 그런 뱀파이어 소재 작품들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일반 상식까지는 아니잖아요. 렛민이나 사일렌스로 비슷하게 이 허락이라는 행위가 이 영화 내용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뱀파이어 관련 설정도 제대로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고 온 영화 시너스 죄인들, 재미와 작품성 둘 다 완벽하게 잡은 너무 훌륭한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도 그렇고 이런 대단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영화관은 완전 암울하게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흥행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너스 죄인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